캐드 실습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제 실제 부품에 해당하는 거와 비슷한 형태의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부품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 실습을 하면서 사실 도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호들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도면 같은 경우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요 위에 원통 기둥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 사각 블록 정도, 요 두 개로 크게 보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스케치를 할 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부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니까 여기에 육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육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육각형의 치수가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쪽에도 안 나와 있고, 여기도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25mm라고, 요 25mm라는 치수가 결국은 육각형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예요. 요만큼이 25mm입니다. 그래서 육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육각형에 해당하는 길이가 72mm예요. 그래서 72mm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저는 XY 평면으로 잡겠습니다. XY 평면으로 잡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선, 그 다음에 사각형, 원 이런 거를 주로 썼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 육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폴리곤이라는 메뉴를 쓸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이라는 메뉴 들어가 보면 총 세 가지의 메뉴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엣지 폴리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고, 이 서클 스크라이브나 아니면 인스크라이브 폴리곤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데, 두 가지 차이는 결국 이제 내접하는 폴리곤을 만들 거냐 외접하는 폴리곤을 만들 거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쪽에 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위쪽에 있는 걸 써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지금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만들어야 될 육각형은 바깥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치수는 안쪽으로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대각선 거리가 이제 규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폴리곤 두 번째 인스크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폴리곤이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외곽 원의 사이즈를 주고 저희가 안쪽에 그려지는데, 저희가 그려야 되는 폴리곤은 이 첫 번째 거였죠. 그래서 폴리곤의 서클스크라이브 폴리곤을 통해서 저희는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원점에 해당하는 부위를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폴리곤을 그릴 건데요. 아까 도면에서 보면 총 25mm입니다. 그래서 25mm를 그리는데, 이게 대충 그리게 되면 이 폴리곤의 자세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도면에 맞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삐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각도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몇 자리를 그려야 되냐면, 크기가 총 길이가 25mm이기 때문에 25의 반이죠. 25 나누기 2를 해야겠죠. 그래서 25 나누기 2에 해당하는 만큼을 여기다가 그려주게 될 거예요. 지금 다시 그릴게요. 자, 그래서 폴리곤을 선택하고 서클 스크라이브 선택하고 가운데 잡아주고 요렇게 여기까지 하고, 요쪽에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25 나누기 2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수직한 25의 파일을 가지는, 내접하는 파일을 가지는 폴리곤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이 폴리곤 형상, 그러니까 육각형 형상에는 몇 가지 형상들이 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필렛이죠. 6개의 필렛이 이렇게 R2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필렛을 여기서 같이 주도록 할게요. 필렛,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요 모서리 해서 2mm 필렛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그리드도 잠깐 끄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그리다 보면 약간 삐뚤어진 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맞춰서 평행한 라인 이렇게 하나 그려 놓고 ESC를 누르고 요거를 컨스트럭션이라는 메뉴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얘는 이제 평행한 건데 요게 혹시라도 삐뚤어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컨스트레인 메뉴에 보면 여기에 파라렐이라고 해서 평행 구속 조건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얘하고 얘를 구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해 놓으면 적어도 틀어진 게 바로 쓰겠죠. 자, 요렇게 정도만 해 놓고 다시 ESC를 저는 누르고 그 다음에 그리드도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여기에 이제 필렛을 저희는 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성이 다 됐죠. 다 됐고 그 다음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가운데에 두 개의 8파이라는 게 있고 요 디귿자 비슷한 모양이 있고 파이 12에 요 화살표가 있고 2mm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이걸 아시는 분도 있고 할 거지만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할게요. 저희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몇 가지 이제 기호와 약어를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12파이를 가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12파이로만 규제를 해 놓으면 깊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파이 뒤에 THRU, 수루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면 이건 관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루의 약자는 엄밀히 말하면 수루의 약자는 THROUGH 해서 요 수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관통하다, 그 다음에 요 뚫고 가다, 뭐 속을 지나서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약자로 도면에서는 수루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관통홀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요거는 깊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8파이 홀이 16mm의 깊이를 가진다라고 표현이 되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옆에서 표현하면 8파이에 16mm란 얘기는 8파이 구멍이 이렇게 16mm가 뚫려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드릴경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드릴만 뚫리는 게 아니고 카운터보드 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이제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이런 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7파이가 관통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디귿자 모양, 요게 이제 카운터보어에 대한 약자거든요. 그래서 14mm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카운터 보아가 10파이에 3mm 깊이를 가진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m예요. 그래서 다른 도면을 보고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 거를 보겠습니다. 이쪽 거를 보면 4파이가 13mm, 그 다음에 카운터 보아 6파이가 10mm, 카운터 보아 10mm가 3mm.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4파이 홀, 제일 조그만 게 위에 면으로부터 13mm 이렇게 뚫리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에 있는 6파이 홀, 이게 6파이 홀이에요. 그게 10mm. 그 다음에 10파이 홀, 요 제일 안쪽에 있는 10파이 홀이 3mm.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카운터 보아에 대한 기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마저 보면 카운터 보아하고 비슷한 게 이제 카운터 싱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제 일종의 챔퍼 형태의 그 가공이 이제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챔퍼가 들어가죠. 그럴 때는 표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부등호 표시 비슷한 거. 그래서 6.8파이가 20mm 들어가고 10파이 홀이 90도로 가공이 돼야 된다. 이 10파이 홀에 대한 거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 원뿔의 끝에 지름이 10파이고 그거의 각도가 요렇게가 90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 기호들을 좀 알아두시면 유용한 게, 자, 그 도면에 표기하는 몇 개 기호 중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거, 디귿자에 해당하는 요 모양이요. 요게 저희가 카운터 보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거 카운터 싱크에 해당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 깊이에 해당하는 거, 요 표시, 요거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하고 저희는 다시 원래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원래 화면으로 왔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와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요 8파이가 관통이 되고 12파이가 2mm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8파이만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원 메뉴 선택해서 여기 중심에 8파이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8파이를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해서 스케치를 종료할게요. 자,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이 전체 폴리곤의 길이가 72mm예요. 그래서 저는 요 익스트루드 메뉴 통해서 얘를 72mm로 올리겠습니다. 72mm 이렇게 올리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72mm짜리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만들어 볼까요? 여기 12파이. 요거 12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요 밑에 저희가 스케치 했던 쪽을 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위쪽이 아니고 이쪽을요. 그래서 이 밑에 쪽에 이렇게 보고, 자, 밑에 쪽에서 보면 12파이에 2mm짜리 카운트 보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스케치를 저는 다시 보이게 할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에는 안 보여도 관계 없습니다. 일단 잠깐 끄고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자, 꺼놓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스케치를 그리고 익스트루드하고 뭐 이런 기능도 써봤지만 홀 기능이라는 걸 써봤어요. 그래서 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12파이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홀을 어디다 낼 거냐면, 어디다 내야 되는지 이제 면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면을 선택하면 얘가 구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움직이죠. 자, 요면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요렇게 가까이 가보면 요 형상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구멍에 이 면에 뚫을 건데, 이 면에 중심축을 어디로 맞출 거냐 해서 여기 가운데에 요 구멍에다 딱 이렇게 해주면 요 중심축이 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요 카운터 보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홀 타입, 탭 타입, 스레드 옵셋, 뭐 드릴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요 드릴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각도가 있는 앵글이 아니고 플랫한 걸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홀 타입에서도 지금 나사로 되어 있는데, 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플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심플로 바꾸고, 깊이가, 요게 깊이죠. 깊이가 얼만큼 나와야 되냐면 2mm가 나와야 되고, 파이가 요 12파이죠. 그래서 12파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주면 요렇게 12파이 구멍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번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부분까지는 다 그렸죠. 요 부분까지는 그렸고, 8파이도 사실은 그렸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남아 있냐면, 여기에 보면 요 나사들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나사들에 대한 사실은 수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요 R이 가공된 여기에 중심에 요 나사들이 다 나 있는 겁니다. 얼만큼으로 나 있냐면 요렇게 나 있죠. 6개의 M2.5 나사가 4mm와 7mm로 나 있어요. 위에 4mm는 뭐냐면 탭의 길이고, 밑에 7mm는 드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일단은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스케치를 해서 요 구멍들을 다 그려줘야 되는데, 이 구멍에 치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저희가 여기 요 필렛을 그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용해서 다시 홀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렸던 스케치 다시 활성화할게요. 스케치 활성화하고, 스케치로 활성화해서 보면 여기에 이제 하얀 점들이 이렇게 몇 개가 보이죠. 요게 요 필렛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홀이라는 메뉴 다시 들어가서, 홀 메뉴 들어가서 여기 요 하얀색 점, 여기 여기를 다 6개를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6개를 선택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나사를 내야 되죠. 요 나사를. 그래서 요 홀 타입은 그대로 두되, 요 홀 탭 타입이라는 거에서 나사를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나사를 선택하고, 여기 스레드 옵셋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거는 풀이라고 하면 그냥 나사를 통째로 다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옵셋을 줄 거면 이제 요 옆에 있는 옵셋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릴 포인트에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쓴 게 플래트하다 보니까 플래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드릴 포인트가 이렇게 앵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앵글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심플 선택하고, 탭 선택하고, 옵셋, 앵글. 자, 이렇게까지 선택을 했어요. 전체 길이가 요 드릴의 깊이가 얼마냐면 7mm입니다. 그래서 저는 7mm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이제 이 옵셋 되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옵셋은 안 쓸 거예요. 그냥 나사 그대로 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부분이 탭에 대한 거예요. 탭은 지금 저희가 몇 mm 놔야 되냐면 4mm가 놔야 됩니다. 그래서 4mm. 그 다음에 나사 사이즈가 M2.5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쭉 올려서 2.5, 2.5에 0.45짜리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 방향이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하려고 해도 여기는 안 들어가요. 이때 이제 저희가 쓰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플립 디렉션이라고 있어요. 이걸 한번 탁 눌러주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시 눌러보면 이쪽으로 나오고, 플립 디렉션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이 일반적으로 요 나사를 낼 때는 요 나사를 바로 내지 않고 요 입구 쪽에 챔퍼 비슷한 걸 살짝 이렇게 주거든요. 나사가 잘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감안해서 이 홀 타입에서 요 카운터 싱크로 좀 잡을게요. 카운터 싱크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왜 빨간색이에요? 4mm 이렇게 하고, 요 카운터 싱크에 여기 다른 것들은 다 지금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는데, 여기에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 사이즈를 요 입구에 살짝 챔퍼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2.5 나사기 때문에 여기를 3mm 정도만 줘볼게요. 자, 3mm를 줘도 사실은 많이 크죠 지금. 그래서 여기를 조금 줄여서 한 2.5mm 정도, 2.5mm 정도 주면 이렇게 나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여러분들 모델들 하는 거 체크하면 실제 모델이 파이게 된다겠죠. 자, 모델도 체크하고, 정상적으로 체크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잠시만요. 여기가 8mm로 바뀌었네요. 7mm인데 7mm. 그 다음에 탭은 4mm. 자,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이렇게 나사가 났어요.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나사가 일부는 나고 일부는 나사가 안 났죠. 이거 안쪽을 보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막 화면을 돌려야 되고 잘 안 보여요. 이럴 때 지난번에 이제 잠깐 썼던 것처럼 요 인스펙트 메뉴에 있는 섹션 어널리시스, 요거를 쓰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잘라서 보고 싶은 면이 요 면이다 라고 하면, 잘못 선택된 것 같아요. 이 면이 아니고 요 안쪽 면이죠. 안쪽 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보면 지금 어때요? 나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났죠. 약간 입구 쪽에 챔퍼가 살짝 들어가고 나사가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드릴이 이렇게 났고요. 그래서 도면의 형태와 비슷하게 났습니다. 자, 어널리시스 부분을 잠깐 끄겠습니다. 자, 끄고 그 다음에 저희 요 스케치 첫 번째 것도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 이제 위쪽의 모양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위쪽의 모양은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 모델에서는 이 챔퍼 입구를 조금 크게 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그러면 다시 좀 고칠게요. 요걸 더블 클릭해서 요 타임라인에 홀 2번째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2.5를 약간 키우겠습니다. 한 2.8 정도? 3mm로 그냥 할게요. 3mm로 하고 OK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얘랑 조금 비슷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입구 쪽에 챔퍼를 주는 거는 사실은 나사가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2.7 정도로 저는 바꾸겠습니다. 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 크게 뭐 중요한 항목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희가 보면 이게 밑에 쪽에도 똑같이 있어요. 6개의 M2.5 나사가 4mm, 7mm 해가지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반대쪽에도 똑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쉬운 방법은 뭐예요? 미러를 하는 거죠. 미러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요 미드 플레인이라는 거 만들어서 요 윗면하고 요 아랫면하고 사이에 이렇게 미드 플레인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 평면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미러가 있습니다. 미러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뭐뭐 선택해 줄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선택할 거예요. 두 개를 선택하고 미러 플랜을 요거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밑에 쪽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형상이 나오죠. 자, 그리고 OK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이쪽에도 생겼고 이쪽에도 생겼고 양쪽에 동일한 형상이 똑같이 미러돼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쪽 기둥에 대한 거는 다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어디냐면 요 사각형이죠.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은 이쪽에서 그리는 게 편합니다. 요렇게를 그리고 그래서 요 모양을 요렇게 그린 다음에 저기까지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까 내려가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요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리드 잠깐 켜보겠습니다. 그리드 켜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 그려야 되는 요 평면 잘 선택해야 돼요.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스케치를 일단 그리겠다고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면이 그리드 좀 끄겠습니다. 다시 이거 잘못 선택됐어요. 지금처럼 저처럼 선택됐을 때는 이거 지우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를 선택을 하는데 저희가 이쪽에다도 그릴 수 있고 이쪽에다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나 둘 중에 이제 이 바닥면은 아니겠죠. 여기는 이쪽이나 이쪽에 그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쪽 면을 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면에 해당하는 데는 여기죠. 여기 이 날카로운 데에 수직한데 이 날카로운 부분에 수직한데 여기는 여기랑 평행하죠.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해서 저는 스케치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만한 블록을 이제 만들 거예요. 요만한 블록을. 그래서 저는 먼저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고 ESC 누른 다음에 이제 치수 구속도를 주겠습니다. 여기가 50mm가 있죠. 그래서 스케치 디멘전 가서 요거가 일단 50mm. 그 다음에 요 위에서부터 15mm예요. 아래서부터 22mm이고. 그래서 저희는 얘하고 얘를 선택해서 15mm.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서부터 얘까지가 22mm. 요거죠? 22mm하고 15mm. 그러면 이 폭에 대한 건 구제가 된 것 같죠?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구속이 안 된 쪽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은 지금 구속이 여전히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쪽에 해당하는 치수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해당하는 치수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일부가 나와 있죠. 요 끝에까지의 치수.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입니다. 끝에까지가. 그 다음에 요게 총 길이가 50mm예요. 50mm. 그래서 양쪽이 지금 대칭으로 50mm가 양쪽에 대칭으로 이렇게 물려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거의 길이
스케치 디멘전 다시 가서 요거를 50mm로 50mm가 여기 잡혀 있네요. 50mm로 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다가 딱 맞추기 위해서 스케치 디멘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요, 요 끝에 요 선에서부터 여기에 지금 저희 제로점이 여기 있죠. 여기까지를 25mm로 놓도록 할게요. 자, 25mm로 놓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만큼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쪽에 선이 또 이렇게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라인에서 여기 선상에서 그냥 이렇게 내릴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내리고 ESC 눌러서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여기 각도가 이제 45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 45도에 대한 거를 구속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디멘전 가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45도. 자, 다음에 이제 각도 구속은 줬고, 저희가 이제 구속이 안 준 게 지금 요게 어디까지 와서 만나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 부위에 끝에서부터 15mm 부분에 요 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여기에서부터 요 포인트까지가 15mm는 얘기겠죠. 15mm. 자, 이렇게 주면 이제 요 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저처럼 선이 짧으신 분들이 있고 기신 분들이 있을 건데, 기신 분들은 자르면 되고요. 저처럼 짧은 분들은 여기에 보면 이제 모디파이 메뉴에 보면 익스텐드 있죠. 익스텐드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끝에까지 딱 가서 만나죠. 자, 그 다음번에 저희가 요 선하고 요 선은 필요 없죠. 그래서 트림 메뉴를 통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사실은 굳이 안 지워도 모델링 하는 데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한다고 저희가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나서 여기에 이제 필렛 R이 들어가 있어요. 4라는 R이. 그래서 저희는 필렛 해서 여기를 R4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똑같은 이런 영상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스케치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종료하면 얘가 가운데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가운데에. 그리고 저희가 이 가운데에 그려진 게 총 길이가 지금 요 50mm입니다. 50mm. 이쪽의 길이도 50mm이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50mm 길이기 때문에, 자,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로 해줘야겠죠. 익스트루드 메뉴 통해 가지고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25mm만 하면 반쪽이 생기겠죠. 그래서 투 사이드라고 해가지고 투 사이드로 해서 양쪽에 25mm씩 하는 방법이 있고, 시메트리를 통해서 25mm를 양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걸리면서 오퍼레이션 부분이 컷이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살을 붙여야겠죠. 이렇게 살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순서에 따라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제 조인으로 해가지고, 일단 조인으로 해서 확인 한번 눌러 놓을게요. 자, 눌러 놓으면 가운데 평면도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컨스트럭션 메뉴에 플랜 1을 잠깐 삭제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가 막혔어요. 지금 여기가 뭐 때문에 그래요? 얘를 만들면서 저희가 막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뚫어줬으면 이게 안 막히는데, 저희가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힙니다. 이럴 때는 다시 뚫어주면 되겠죠. 이 스케치를 다시 잠깐 활성화를 한 다음에 돌출 메뉴 선택하고 요 가운데 원 있죠. 요 밑에 쪽에서 요 원 선택하고 쭉 한번 올려주면 이렇게 다시 구멍이 뚫리게 되죠.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기존에 썼던 스케치를 다시 활성화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그려야 되는 모델의 대략적인 형태가 비스듬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번에 저희가 남은 부위가 지금 어디냐면 요 부위들 남았죠. 여기하고 여기 나사. 여기 나사 먼저 뚫을까요? 여기. 자, 여기죠. 여기. 그래서 나사를 저는 뚫기 위해서 이쪽에서 여기를 스케치면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요 면으로 잡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나사가 얼마짜리 나사냐면 M4 나사입니다. M4 나사.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이렇게 4파이로 만들 거예요. 4파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17.5, 옆에서부터 3.75 스케치 구속을 주겠습니다. 밑에서부터 17.5, 그 다음에 옆에서부터 3.5, 3.75mm요. 75mm 해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고 스케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 나사가 이렇게 이제 뚫리게 되죠. 뚫리게 되는데, 지금 요렇게 여기까지 관통이 돼야 돼요. 다 쭉 관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돌출 메뉴를 써도 되고 홀 메뉴를 써도 되고, 홀로 한 방에 나사를 가공할 수도 있고 돌출 메뉴를 쓰고 나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돌출을 쓰고 나사를 쓰도록 할게요. 자, 돌출을 써서 이 구멍을 쭉 관통을 시킬 거예요. 여기까지 관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쪽에도 살짝 이렇게 챔퍼가 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챔퍼 메뉴를 통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0.5 정도의 챔퍼를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나사가 M4짜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를 내는 거는 여기에 또 나사 메뉴가 또 있죠. 그래서 나사 선택하고 이 구멍을 선택하면 4파이로 가공이 됐기 때문에 M4로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모델드 체크를 한번 더 할게요. 해서 확인을 탁 누르면 이렇게 나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나사 구멍이 났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남은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에 더브테일 부분,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이 더브테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윗면을 작업평면으로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 윗면으로 잡고, 이 도면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간 좀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회전을 이렇게 시켜서 얘랑 똑같이 요런 모양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 회전하는 거는 이렇게 돌리면 되죠. 이걸로 큐브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브테일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선을 통해서 선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대충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ESC 눌러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선의 길이가 총 길이가 32mm예요. 그래서 스케치 디멘전 가서 여기를 32mm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치수가 7.5mm예요. 바닥에서부터 7.5mm.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7.5mm.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78도로 돼 있죠. 그래서 스케치 디멘전 유지한 상태에서 얘하고 얘의 각도가 78도가 되도록,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와 얘도 78도가 되도록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하늘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속 조건이 지금 이쪽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mm가 있어요. 그래서 요 끝에 벽면에서부터 요 끝에 점까지가 9mm. 이쪽도 마찬가지로 9mm인데 여기는 이미 9mm가 맞겠죠. 왜냐면 32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기는 9mm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만 해서 저희는 스케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앞에 막아줘도 되는데 막지 않으셔도 관계없으세요. 그래서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돌출을 통해서 이면을 쭉 내려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려야 되는 모델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도면하고 비슷하게 색상을 매긴다고 하면 어피어런스 통해 가지고
페인트에 가서 메탈릭에 파란색이 아니네요. 저기 다른 색을 썼네요. 어찌됐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어려운 도면들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이 종료될 쯤에는 엔간한 부품들은 직접 다 모델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더 어려운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